주인공들이 늘 보았던 세인강의 아름다운 마샤. 일어나 볼래요? 난 거의 2배죠. 또렌, 누가 더 젊어 보여요? 물론 당신이죠. 그렇죠. 왜일까요? 나는 일하고 즐기고 정신없이 살아요. 하지만 당신은 늘 한 곳에만 앉아만 있죠. 그리고 전 노년도 죽음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마치 오래전에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긴 치맛자루처럼 제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살고 싶다는 욕망도 자주 사라져 버리죠. 사실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기를 회복하고 내 모든 걸 던져버려야죠. 난 언제나 잘 차려입고 빗질을 하죠. 바로 여기 정원에 나올 때도 내가 잠옷 차림이거나 머리 산발한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요. 어때요? 귀엽죠? 난 15살짜리 소녀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작가 얘기에서 멈췄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성이 작가를 매료시키고 싶은 경우 그녀는 아첨과 칭찬 그리고 비 맞추기 같은 수단으로 그를 포위하는 것이다. 이건 필시 프랑스 사람의 얘기일 겁니다. 우린 전혀 다르죠. 되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작가를 매료시키고 싶을 경우 자기가 먼저 제발 부탁해요 하는 식으로 사랑에 빠져들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 드리그린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새엄마가 트레비로 떠나서 지금부터 사흘 내내 전 자유예요. 행복해요. 이제 전 당신 거예요. 오늘은 더 예쁘네요, 니나. 너무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해가 되니까요. 그 트리블은 어디 있어요? 낚시하고 계세요. 시즌도 안 나는 모양이야. 무엇인가요? 모파상의 물 위에 사라는 책인데 재미도 없고 뭐 맞지도 않아요. 마음이 울적하네요. 아니 말해봐요. 내 아들이 왜 저러는 거죠? 아니 어째서 저렇게 험상궂고 울적한가요? 며칠 동안 호수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누나 부탁합니다. 그 사람의 희곡을 읽어주세요. 듣고 싶으세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읽으면 두 눈은 빛이 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아름답고 슬픈 목소리 정말 시인 같아요. 마샤, 담배와 커피를 끊는 건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담배와 커피는 개성을 빼앗아갑니다. 단맛과 커피에 취하고 나면 당신은 이미 마샤가 아니라 마샤 더하기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서부터 무너져버리고 마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마치 제3자, 즉 구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살 것 같다고요. 이게 다예요. 아침 식사 시간 된 것 같네요. 마샤는 가서 아침 식사 전에 2잔의 커피를 마실 겁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들에겐 개인적인 행복은 없는 걸까요? 공허한 이야기군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배역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멋져요. 당신을 이해해요. 진짜 진심이야. 너무 지루해. 매번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얻으려 이곳에 오지만 언제나 얻는 건 피폐해진 내 얼굴뿐. 난 떠나야겠어요. 맞아. 그래, 인생이란 게 참 따분해. 하지만 나도 55이나 먹었지.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바꾸기엔 너무 늦은 나이야. 나도 이만 가겠어. 유명한 여배우가 이렇게 작은 일에 고통받다니, 그것도 이렇게 하찮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작가가 하루 종일 평범한 사람들처럼 낚시나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닐까? 잉어 2마리를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혼자 있어?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난 오늘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어. 네 발밑에 둘게. 무슨 일이죠? 조만간 난 이런 식으로 자살할 거야.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하게 된 그 이후로 그렇게 됐지. 나에 대한 네 태도는 변했어. 네 눈은 냉랭하고 내가 있으면 넌 괴로워해. 요즘 당신은 곧잘 흥분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도록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매기만 해도 분명 상징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을 이해하기엔 내가 너무 단순한 거죠. 그건 내 연극이 바보처럼 실패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 여자들을 왜 실패를 용서하지 않지? 난 전부 태웠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네가 알아준다면 너의 그 차가움은 믿기지가 않아. 나 이해하기엔 너가 너무 단순하다고 했지? 여기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넌 내 영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 이곡을 무시하고 날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진부하고 보잘것없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저기 진짜 천재가 걸어오고 있네. 마치 햄리처럼 책도 들고 말. 태양이 아직 당신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미소 짓고 당신의 시선은 그 빛 속에서 녹아버렸군요. 방해하지 않겠어요. 사탕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언제나 검은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선생이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테리고린.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져서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유감이에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가 19살에 어떻게 느낀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런 까닭에 내 소설에 나오는 젊은 여성들은 대개 다 거짓이랍니다. 단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당신 입장이 되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당신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 왜요? 유명하고 재능 있는 작가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유명하다는 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내가 유명하다는 걸 당신이 과장하고 있거나 유명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하지만 신문에서 자기에 대한 걸 읽게 되면요. 칭찬하면 유쾌하지만 욕을 해대면 이틀 정도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기막힌 세계예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은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삶을 근근히 이어가며 불행한데 당신처럼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흥미롭고 산뜻하며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 주어진다고요. 당신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당신은 명성, 행복, 흥미로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나한테 그 모든 멋진 말들은 내가 먹어보지 못한 잼과 똑같아요. 당신은 젊고 순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멋져요. 대체 뭐가 멋지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 그릇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네, 당신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네, 좋아요. 나의 멋지고 산뜻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나는 써야 한다는 생각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중편 소설 하나를 끝내자마자 또 다른 중편 소설을 하나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편 소설을 그 다음에 그 후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중편을 마치 연마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끝도 없이 써야 합니다. 이거 달릴 방도가 없어요. 여기에 대체 무슨 멋지고 산뜻한 게 있다는 건지 묻고 싶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인생 아닙니까? 자, 저기 피아노를 닮은 구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기 피아노를 닮은 구름이 지나갔다는 걸 소설 어딘가에 써먹어야지. 헬리오트로프 꽃 냄새가 나네. 얼른 기억해둬야지. 달콤한 향기. 여름밤 배경무사에 써먹어야지. 이렇듯 새로운 줄거리가 떠오르면 나를 책상으로 끌어당기고 쓰고 또 쓰고 정말 무서운 인생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과연 나를 제정신으로 아는 걸까요?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내 등 뒤로 다가와서 나를 정신병원으로 내모진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글 쓰기를 시작한 젊은 시절 때부터 글을 쓰는 일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나는 관객을 무서워했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영감과 창작 과정 자체는 행복감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는 유쾌합니다. 하지만 글이 출판되자마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지고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저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니까요. 대체 무슨 성공 말이에요? 난 내 자신을 한 번도 좋아해 준 적이 없어요. 난 내가 종종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당신은 너무 많이 일해서 지쳤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위대하고 멋진 분인걸요. 만일 제가 당신과 같은 작가라면 전 군중에게 제 모든 인생을 바칠 거예요. 작가나 배우가 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락방에 살면서 호밀빵만 먹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가 모자란다는 고통도 감수할 거예요. 대신
전 명성을 요구하겠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명성 말이에요. 뜨리구린. 그녀가 날 부르는군요. 짐을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트래플레프가 주셨어요. 아름다운 새로군요.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아리까즈나한테 여기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뭘 적으시나 봐요? 네, 새로운 줄거리가 떠올라서요. 한 호숫가 마을에 당신같이 젊은 여성이 어릴 적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와서 그걸 보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를 파멸시킵니다. 마치 갈매기처럼. 뜨리구린 어디 계세요? 갑니다. 무슨 일이죠? 남아있기로 했어요. 꿈이야. 조명인. 작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쓰셔도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더라면 전 잠시라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용감해요. 전 확실히 결정을 했거든요. 제 가슴에 이 사랑을 뽑아버리기로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메드베젠코에게 시집을 갈 거예요. 그 교사 말이에요? 네. 꼭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희망도 없이 사랑하고 숱한 날들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다시 사랑할 결혼은 없어질 거고 새로운 근심 걱정이 예전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릴 테죠. 어쨌든 아시겠지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과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여기요. 작가님 같은 솔직한 분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아쉽군요. 나도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머물자고 부탁해 보시죠. 아니요. 더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트래플레프가 극단적으로 바보같이 굴고 있거든요.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지 않나. 이제는 나한테 결투를 신청할 거라고도 말하더군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질 않나.
뭐랄까 질투 때문이죠. 뭐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결혼하려는 교사는 똑똑하진 않지만 선량하고 가난맹이지만 저를 무척 사랑해요. 불쌍해요. 그의 나이 드신 어머니도 불쌍하고요. 여튼 선량한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자필 서명이 든 책 한 권을 꼭 보내주세요. 매우 존경하는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마샤에게. 안녕히 가세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짝수. 틀렸어요. 만두콩 단 하나예요. 배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점을 쳐본 거예요. 누가 조언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별이군요. 아마 더 이상 만나지 못할 테죠. 기념으로 이 작은 메달을 받아주셨으면 해요. 이쪽엔 당신 이름의 머리 글자를 새겨 넣으라고 했고, 이쪽엔 당신 책의 제목을 새겨 넣었어요. 우아하군요. 매혹적인 선물이에요.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찬란하게 빛나던 당신을 기억할게요. 기억나요? 일주일 전에 밝은색 옷을 입은 그때 우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벤치 위에 갈매기도 같이 누워 있었고요. 네, 갈매기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어요. 사람들이 이리로 오면요. 떠나시기 전에 2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탁이에요. 누가 방금 나갔죠? 리나? 네, 네. 121쪽 11에서 12.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지? 이 집에 내 책들이 있지? 오빠 소설 모통이 책장에 있어요. 121쪽이라. 갑자기 떠나게 돼서. 아니 트래플리프가 왜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질투가 주된 원인이겠죠. 트리고리는 빨리 데려가면 들어갔으면 좋겠죠?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다른 까닭도 있긴 있었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젊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시골, 이런 공격한 곳에서 돈도 지위도 미래도 없이 살고 있으니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거지 뭐. 드레클레프는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없는 식객이자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 자존심이라는 게 대화가 안 됐어요. 취직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한테 돈을 좀 주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옷을 입어야 되니까. 아니 3년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외투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아
외국으로 나가도 좋고 아니 돈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아니 옷이라면 모르겠지만 외국으로 보낸 아니 옷도 안 돼요. 에이. 나 돈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부인. 돈이 없다니까. 그래. 돈은 있어. 근데 전 배우예요. 몸을 치장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지경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부인. 아, 네, 혼자 계시는 게 좋겠군요. 엄마, 붕대를 좀 갈아주세요. 잘하시잖아요. 그래. 아유 두 권을 쓴 것 같다. 상처가 거의 안 묻었네. 내가 없다고 다시 탁탁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땐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잘하셨어요. 기억나요. 어머니가 국립극장에 계실 때 우리 집 정원에서 싸움이 나서 새돌아 살던 세탁부가 심하게 맞았죠. 기억나세요? 똑바로. 어머니가 그 집 여자에게 가서 약을 주고 그 집 아이들 무급도 시켜주셨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에는 발레리나가 2명 살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우리 집에 오곤 했죠. 그래 그건 기억난다.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에이멘. 맞아. 에이멘. 저 며칠 사이에 어렸을 때처럼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나한테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원하시는 거죠? 넌 그분을 잘 몰라, 드레플레프. 고상한 분이야. 고상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투를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듣고는 겁쟁이처럼 떠난다잖아요.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분께 여길 떠나자고 말씀드렸다. 저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거의 매일 다투는 지경인데 그 사람은 지금 객실 어디선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니나에게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내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게 즐거운가 보구나. 난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나 존경 안 해요. 엄마, 저도 그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했으면 하지만 미안해요. 전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전 그 사람 작품을 혐오해요. 그건 질투야. 재능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위안 삼는 거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어요. 당신들 고집불통들은 예술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는 당신들이 만든 것만을 합법적이고 진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억압하고 질직시키고 있다고요. 난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엄마가 사랑하는 극장에 가서 졸렬한 희곡이나 연기하세요. 나 한 번도 그런 희곡을 연기한 적 없어. 넌 보잘것없는 포도비조차 쓰지 못하잖니. 예술의 선물 식충이 불안정 쓸모없는 놈.
하지 마. 울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 용서해라.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 이 불쌍한 어미를 용서해라. 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절 사랑하지 않아요. 이젠 글도 쓸 수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요.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아이도 널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응? 그렇구나. 우유 하얀 거다. 네 엄마. 그분과 화해하려. 결투는 안 돼. 그렇지 않니? 좋아요. 다만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121조 12에서 12행. 중대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돈 마련해주겠군. 여기로구만. 짐은 다 챙겼어? 그럼. 언제라도 내 목숨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순수한 영혼의 호소가 어째서 내겐 슬픔으로 들리고 가슴은 이토록 아프게 조여오는 걸까? 언제라도 내 목숨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하루만 더 머무릅시다. 머물러요. 당신은 여기 붙들어 매는 게 뭔지 알아. 스스로를 통제해. 당신 조금 취한 거야. 깨어나. 당신도 제발 진지하고 신중해져. 제발 이 모든 걸 친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친구로서 날 놔줘. 그렇게 매혹됐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아마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그 시골 소녀와의 사랑이 당신은 자신을 너무도 몰라. 때때로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 바로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지만 마치 꿈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아. 달콤하고 경이로운 꿈이 나를 사로잡았어. 날 놔줘. 아니, 안 돼. 나 평범한 여자야. 그린, 그러지 마. 나 괴롭히지 마. 나 무서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로 지금 그 사랑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손짓하고 있어. 미쳤어. 그러니까 좀 놔줘! 오늘 다들 나를 괴롭히려고 약속이 난 것 같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생각도 없어. 나에게 거리낌 없이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늙고 흉해? 당신 정신 잃은 거야. 나의 멋지고 경이로운 사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야. 나의 기쁨, 나의 긍지. 당신이 날 단 한 시간이라도 버린다면 난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고 말 거야. 나의 멋있고 훌륭한 구강이시여. 알았어. 다른 사람을 볼지도 몰라. 그러라고 해. 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내 소중한
이상한 사람. 당신은 분별 없이 행동하고 싶겠지만 난 아니야. 놓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거야. 이 이마도 내 거, 이 두 눈도 내 거, 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도 내 거야. 당신은 모두 내 거야. 당신은 재능 있고 현명하고 현대 작가도 중 가장 뛰어나. 당신은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야. 당신이 그려내는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처음 만나서 어떡해? 내가 비위 맞추는 거라고? 내 눈을 봐. 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사랑스러운 나의 뛰어난 사람. 같이 갈 거지? 그렇지? 날 버리지 않는 거지? 난 의지가 없어. 단 한 번도 나한테 의지가 없었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항상 고분고분했지. 정말로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까? 날 데려가라고. 한 발짝도 나한테서 떼어놓지 마. 괜히 낼 거야. 하지만 만일 원한다면 더 있어도 좋아. 나 혼자 갈 테니까. 일주일 후에 와. 사실 당신 서둘릴 일도 없잖아. 아 아니야. 아래까지나 함께 가자고. 응? 아래까지나 좀 부족해. 아래까지나 원한다면 함께 가자고. 존경하는 부인, 정거장으로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열차는 2시 5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나 제발 부탁드리오니 잊지 마시고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배우인 수지달 셰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배우는 기가 막히게 연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트 그라트에는 비극 배우인 이즈마일로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뛰어난 배우였죠. 서두르지 마세요. 존경하는 부인, 아직 5분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멜로드라마에서 공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덮치는 장면에서 우린 덫에 걸렸어 라고 해야 하던데 이즈마일로프가 우린 덫에 걸려서 라고 하는 거지 뭡니까? 덫에 걸렸어. 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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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있어요, 여러분. 잘들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내년에 만나요. 그 트래플레브는 어디 있죠?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뭐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잊어주세요. 와봐. 아, 메타를 누웠어. 잘할 수 있지. 우린 떠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느꼈어요. 때리고린, 저 결정했어요. 무대로 진출하겠어요. 내일이면 이미 전 여기 없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전 떠날 거예요. 당신처럼 모스크바로. 거기서 만나도록 해요. 슬라반스키 바자르에 머무르도록 하세요. 도착하는 즉시 나한테 알리도록 하고. 서둘러야 돼요. 일분만 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거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아름다운 눈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이 천사같이 순수한 표정. 내 사랑. 지금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던데. 그래? 시작할까요 저희끼리? 네. 어차피 찍고 있죠. 네네. 트리플레프. 트리플레프. 아무도 없네.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날씨야. 벌써 이틀째라고. 호수의 파도가 일어요. 엄청나군요. 정원이 어둡군. 정원에 있는 저 무대를 치우라고 말해야 하는데 해골처럼 벌거벗은 채 흉하게 서 있는 데다가 바람 때문에 장막이 소리를 내는구만. 어젯밤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갑시다 마샤. 집으로. 아니요, 전 여기서 밤을 보내겠어요. 마샤 가자고. 우리 어린 것이 필시 배고플 거야. 별거 아니에요. 유모가 돌보겠죠. 애가 안 됐어. 벌써 사흘 밤이나 엄마가 곁에 없었으니. 당신은 따분해졌어요. 요즘 예전에는 철학적인 얘기라도 했지. 요즘은 계속해서 어린애 집으로. 다른 얘기를 당신한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갑시다 마샤. 당신은 혼자 가요. 알겠어. 당신은 내일 오는 거야? 그래요, 내일 귀찮게 하기는. 희망 없는 사람 소설에서만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자기 자신을 망치면서도 좋은 기회를 바라는 것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안 돼. 난 가슴 속에 사랑이 생겨나면 쫓아버려야 돼. 나는 뿔치 뽑아버릴 거야. 당신 아직 안 갔어요? 곧 나올 것 같아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
보지 마, 알았어. 맞아. 맞아. 트래플레프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고 싶군. 제목은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인간. 그러니까 런퀴어블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트래플레프랑 얘기를 좀 해. 잠깐만. 언젠가 젊었을 때 난 문사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하지 못했고, 이 언제나 도시에서 살고 싶었지만 바로 여기 시골에서 생을 마치고 있으니, 그거 참. 방해만 되겠군. 트래플레프, 이렇게 이것도 무척 변했군요. 객실을 서재로 만들다니. 네. 뭘 쓰고 있어요? 희곡인가요? 네. 아. 저기 재작년 당신의 희곡을 연기했던 니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요? 아마 건강할 겁니다. 네. 그 사람들 말로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던데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그건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저 그럼 간단히 얘기해줘요. 그녀는 집을 나가서 뜨리고린과 동거하여 아이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뜨리고린은 그녀가 실증 났고 그래서 그가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죠. 니나의 생활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별장 극장에서 데뷔했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동안은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달라고 고집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불평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몹시 불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마다 병적이고 팽팽하게 긴장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갈매기라고 서명을 하더군요. 지금은 이곳 시내 여인숙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5째 이곳에 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죠? 알까지나 눈빼니 먹기. 멍스 마마스 반가워요. 반가워. 저, 아들. 잘 지냈어? 뜨리구리니 너의 신작 단편이 실린 잡지를 들고 왔단다. 감사합니다. 숭배자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전하더군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당신에 대해 온통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는 몇이냐, 뭐 금발머리냐, 갈색머리냐,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영문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닐 거라고들 다들 하더군요. 아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본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신은 필명으로 책을 내고 있으니까요. 오래 머무실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내일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가야 합니다. 준편을 마저 써야 하거든요. 자, 우리 식사로 가시죠. 네. 근데 그 신문에서 혹평을 해대더라고요. 저 사람은 운이 없어요. 여태껏 자신의 진정한 어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딘가 이상하고 불투명하며 심지어 헛소리까지 들리기까지 하더군요. 네, 맞아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뭐 작품을 안 읽어봐서.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까요? 가시죠. 오늘 저녁은 뭐예요? 한번 맞춰봐요. 자기 소설은 다 읽었으면서도 내 작품은 표시도 해놓지 않았고.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을 해놓고는 이제 나 스스로가 점점 판에 박힌 형식에 빠져드는 느낌이야. 이젠 확신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쓴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라는 사실 말이야. 누구지? 거기 누구예요? 니나! 니나! 니나, 당신을 보려고 온종일 내 마음이 무섭도록 괴로웠나 봅니다. 내 사랑, 나의 연인, 그녀가 돌아왔어. 우리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문을 잠가주세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르까지 나가.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아요. 문을 잠가주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따뜻하고 좋네요. 그때 여긴 객실이었어. 나 많이 변했죠. 그래요. 조금 말랐고 그래서 눈이 커졌군요. 니나, 당신은 왜 날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째서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나요? 당신이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몇 번이고 당신한테 가서 마치 거지처럼 창문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당신이 절 보고는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꿨어요. 저는 여기 도착한 날부터 줄곧 여기 호숫가를 맴돌았어요. 당신 집 근처에도 여러 번 왔었지만 성에 들어올 용기를 못 냈어요. 여긴 좋아요.
따뜻하고 안락하고 바람 소리인가? 뚜르게네프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밤 지붕 아래 앉아 있는 이는 행복하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었죠? 아! 뚜르게네프! 신은 은신처 없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우리라. 니나 당신 또 니나 괜찮아요. 이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어젯밤 늦게 우리 정원을 보러 우리 무대가 온전한지 보려고 왔어요. 아직까지도 서 있더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더니 편해졌어요. 당신은 이제 작가가 된 거죠? 당신은 작가, 난 배우. 난 아침에 일어나 노래하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살았죠. 당신을 사랑했고 명성을 꿈꾸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3등 열차를 타고 떠나야 해요. 가야겠어요. 니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했으며 당신의 사진과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했지만 당신과 동연매어져 있다는 걸 매 순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힘이 없어요. 니나, 당신이 떠나버린 그때부터 내 작품이 출판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느닷없이 내 젊음이 뜯겨져 나가서 난 벌써 이 세상에서 900년을 산 것 같아요. 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다녔던 땅에 키스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보여요. 어째서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혼자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포근히 감싸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추워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모든 것은 메마르고 냉담하며 우물합니다. 여기 남아주세요, 니나.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면 당신과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니나? 제발, 니나. 당신은 왜 내가 다녔던 땅에 키스했다고 말한 거죠? 나 같으면 죽어야 돼요. 너무 지쳤어요. 정말 쉬고 싶어. 난 갈매기예요. 아니, 난 배우예요. 그 사람도 여기 있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제 꿈에 대해 비웃었어요. 그러니 전 점점 소심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 돼버렸고 여기에 사랑에 대한 걱정, 질투, 어린애에 대한 끈이 없는 공포. 전 바보같이 연기했어요. 두 손을 어찌 해야 할지 몰랐고 무대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며 목소리를 제어하지도 못했어요. 끔찍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갈매기를 총으로 쏜 거 기억해요?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이게 아닌데
무슨 말을 했더라? 무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난 진정한 여배우예요. 무대에서 황홀히하며 스스로 멋지다고 느끼죠. 전 이제 이해해요.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중요한 것은 참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의 사명을 생각하면 내 인생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전 누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몽상과 환영 연도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 이제 가야겠어요. 제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저를 꼭 보러 오세요. 약속할 거죠?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분을 데려오신 거죠? 전 뜨리거리는 사랑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필사적일 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좋았어요. 드레플레프 기억하세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슬픈 수단을 마치고 죽어버렸다. 수천 세기 동안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려는 달은 자신의 등불을 헛되이 밝히고 있다. 불밭에서는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지도 않으며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쇳덩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